춘추 전국 시대를 끝내고 마침내 천하를 통일한 영웅 진시황은 진나라의 31대 왕으로 중국 최초의 통일국가를 수립했고 최초의 황제로서 시황제로 불리웠습니다. 그러나 진시황은 영광의 역사를 뒤로 한 채 바로 아들 때의 나라가 크게 망하는 비운의 지경에 이릅니다. 손자가 임시변통으로 제위에 잠시 석 달을 머물렀을 뿐 반란을 일으킨 초나라 패왕 항우에게 목을 잘리고 결국 나라를 보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일은 역사상 흔한 일이 아닙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죠. 아니 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한 후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도 아닙니다. 시황제는 통일을 이룬 후에도 계속 군현제도를 완비해 나가고 화폐와 문자, 도량형을 통일했으며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그 유명한 만리장성도 쌓았습니다. 통일된 천하를 점검하기 위해 수시로 수도를 멀리 떠나 힘들게 나라 안을 순시하기도 했습니다. 제위 37년 황제 자리에 오른 지 11년에 진시황은 사망합니다. 자신이 수립한 통일 국가를 반석 위에 올려놓고자 그렇게 최선을 다했건만 아들 때에 바로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3대인 손자가 황제에 오른 지 석 달 만에 나라는 완전히 망하고 맙니다. 이렇게 진나라가 허망하게 무너지고 유방이 한나라를 설립합니다. 한나라 4대 황제인 한무제 때의 역사가인 사마천은 천하통일까지 이루어낸 부강한 진나라가 갑자기 폭망하는 이유를 알려줍니다. 사마천의 역사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역사가 사마천은 자신이 쓴 역사서 사기열전의 이사열전 편을 통해 진시황의 신하였던 이사라는 역사적 인물의 사적을 살펴보면서 진나라 흥망의 단면을 잘 보여줍니다. 이사란 인물은 한비자와 함께 순자의 제자로서 진시황을 도와 천하통일에 큰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이사는 승상의 지위에까지 이릅니다. 아들들은 모두 진나라 공주에게 장가를 들었고 딸들은 모두 진나라의 공자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이사의 부귀영화는 극에 달했다고도 할 수 있었죠. 제위 37년 황제는 자신의 세상을 두루 돌아보러 먼 길을 떠납니다. 이 순시 여행에는 승상 이사와 환관 조고가 따라갑니다. 조고는 황제의 수레를 관리하고 특히 황제의 옥새를 관리하는 직책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황제의 막내 아들 호해가 데려가 달라고 간청하여 따라갑니다. 막내 아들 호해는 어려서부터 환관 조고의 돌봄을 받고 자랐습니다. 나머지 아들들은 감히 아무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진시황은 아들이 20여 명 있었습니다. 맏아들 부소는 아버지에게도 강직하게 직언하는 바른 성격으로 당시 아버지의 명을 받아 나라 외곽에서 장군 몽염이 통솔하는 군대를 감독하는 직분을 맡고 있었습니다. 순시중 7월에 시황제는 갑자기 병을 얻어 위독해졌습니다. 시황제는 환관 조고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적어주고 맏아들 부소에게 보내도록 합니다. 군대는 몽염 장군에게 맡기고 함양으로 와서 내 유해를 맞이하여 장례를 지내라. 맏아들 부소에게 황제 자리를 이을 것을 유언하는 것이죠. 밀봉한 편지가 사자에게 전해지기도 전에 시황제가 세상을 떠납니다. 편지와 옥새는 모두 조고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황제의 막내 아들 승상 이사, 조고 및 시황제가 아끼던 환관 대여섯 명만이 시황제가 죽은 사실을 알 뿐 다른 신하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황제가 밖으로 순시하는 중에 죽었고 아직 태자가 정식으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승상 이사는 이 일을 비밀에 붙입니다. 시황제의 유해를 큰 수레 속에 안치하고 관리들이 정치적인 일을 아뢰고 식사를 올리는 것을 이전과 다름없이 했으며 환관이 수레 안에서 웬만한 일을 결제했습니다. 환관 조고는 맏아들 부소에게 내린 옥새가 찍힌 편지를 쥐고 막내 아들 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황상께서 숨을 거두셨지만 맏아들에게만 글을 내렸으니 맏아들이 오면 곧바로 즉위하여 황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공자께서는 한치의 땅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일을 어찌하시겠습니까? 막내 아들 호에는 어찌 자식이 아버지의 유언을 따르지 않겠느냐고 대답합니다. 조고는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천하의 대권을 잡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공자와 저 그리고 승상에게 달려있으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을 신하로 삼는 것과 남의 신하가 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호에는 조고의 설득에 바로 넘어가고 조고의 말을 따르기로 합니다. 조고는 승상이사와 의논하겠다고 말하며 승상이사를 따로 불러 설득합니다. 황제께서 돌아가실 때 편지를 보내어 맏아들 부소를 후사로 삼도록 했으나 그 편지와 옥새는 자신이 가지고 있고 황제가 죽은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태자를 정하는 일은 승상과 저의 입에 달려 있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말이죠. 이사는 어찌하여 나라를 망칠 말을 하시오. 이것은 신하된 자로서 논의해서는 안 될 말이오 하고 반대합니다. 조고는 두 가지를 들어 이사를 설득합니다. 먼저 이사 본인과 라이벌 격인대 장군 몽염을 비교하여 여러 능력면에서 누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지 묻습니다. 자신이 몽염에 비해 떨어진다고 솔직히 말하자 강직한 성품의 맏아들 부소가 즉위하면 반드시 몽염을 승상으로 삼고 이사는 고향으로 낙향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파면당한 재상의 앞날은 알 수 없는 것이고 재앙이 자손에게 미칠 것이라고 회유합니다. 그리고 이제 천하의 대권은 자기가 잘 아는 인자한 성품의 호해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자기 말을 받아들이면 봉우의 지위를 유지하고 자자손손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사는 깊이 망설였으나 결국은 긴 한숨과 함께 나 홀로 어지러운 세상을 만나 죽을 수도 없으니 어디에 내 목숨을 맡기랴? 라고 말하며 결국 조고의 의견을 따르기로 합니다. 시황의 막내 아들 호해와 승상 이사, 환관 조고 세 사람은 공모하여 시황제의 조서를 받은 것처럼 꾸미고 막내 아들 호해를 세워 태자로 삼았습니다. 맏아들 부소에게는 황제의 옥새를 찍은 위조된 편지를 보냅니다. 평소에도 직언을 하여 아비를 비방하는 불효한 자식으로 자결할 것을 명하고 장군 몽염 역시 부소를 바로잡지 못한 죄를 물어 자결하라는 내용의 편지입니다. 편지를 받은 맏아들 부소는 울면서 안으로 들어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장군 몽염은 상황이 의심스럽다면서 다시 한번 용서를 빌어보고 그 후에 목숨을 끊어도 늦지 않다고 만류합니다. 사자가 여러 차례 목숨을 끊을 것을 재촉하자 아버지가 죽음을 내렸는데 어떻게 다시 용서를 청할 수 있겠소?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막내 아들 호해는 진시황의 뒤를 이어 결국 2세 황제가 됩니다. 호해는 철이 없고 놀기 좋아하는 무능한 인물이었습니다. 환관 조고는 국문을 맡는 관리인 낭중령이 되어 궁중에서 언제나 2세 황제를 모시고 정권을 마음대로 휘둘렀습니다. 조고는 2세 황제에게 자신들이 모의를 꾀한 것에 대해 여러 공자들과 대신들이 의심을 품고 있다며 이들이 반란을 일으킬까 두렵다고 말합니다. 2세 황제가 대책을 묻자 법을 준엄하게 하고 형벌을 가혹하게 하여 죄가 있는 자는 연좌제를 실시하여 그 일족을 모두 죽이고 선제 때의 대신을 물러나게 하고 폐하의 형제들을 멀리하며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고 천한 자를 높여주고 선제의 옛 신하들을 모두 제거하고 폐하께서 믿을 수 있는 자를 새로 두어 가까이 하십시오라고 조언합니다. 이렇게 해서 옛 대신들은 물러나게 하고 형제들인 공자 12명을 함양의 시장 바닥에서 죽이고 공주 10명을 기둥에 묶어 창으로 찔러 죽였으며 그들의 재산은 모두 거둬들였습니다. 법령에 따라 죽이고 벌하는 일이 날로 더욱 더 가혹해지고 아방궁을 짓고 큰 길을 만드느라 세금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재상 이사는 2세 황제에게 여러 번 간언하려 했으나 2세 황제는 허락하지 않고 도리어 이사를 심하게 질책합니다. 이사는 아들에게까지 화가 미치려 하자 두려워하며 벼슬과 복록을 소중하게 여겨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결국 2세 황제의 비위를 맞추어 용서를 빌고 황제의 가혹한 형벌주의 정치를 칭송하는 글을 올립니다. 신하와 백성에 대한 처벌은 점점 더 가혹해져 갔습니다. 길에 다니는 사람의 절반은 형벌을 받은 자이고 형벌을 받아 죽은 자는 날마다 시장 바닥에 쌓여져만 갔습니다. 사람을 많이 죽인 관리가 충신이라고 평가받았습니다. 조고는 자신의 악행이 대신들을 통해 황제에게 알려질까 염려하여 황제를 궁궐 깊숙한 곳에 머물도록 하고 정치적인 일들을 제 마음대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사가 마침내 이 일에 관해 황제에게 간언하려고 마음먹습니다. 그러나 조고의 이간질과 모함을 받아 위험에 빠집니다. 이사는 결국 2세 황제 제위 2년의 아들과 함께 시장 바닥에서 허리를 잘리는 극형을 받고 삼족이 멸하게 됩니다. 이사가 죽고 나자 2세 황제는 조고를 승상으로 삼고 크든 작든 모든 일은 조고가 결정했습니다. 조고는 자신의 권력이 큰 것을 알고 황제와 다른 신하들의 마음을 시험해보려 합니다. 어느 날 황제에게 사슴을 바치면서 말을 바친다고 말합니다. 이세는 깜짝 놀라 좌우에 있는 신하들에게 이것은 사슴이지 하고 물었습니다. 좌우에 있던 신하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라고 말이죠. 어리석은 황제는 내가 정신이 이상해졌나 하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의심하면서 점치는 사람을 불러 점을 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 지록위마라는 유명한 고사성어가 나온 배경입니다. 나라가 이 지경에 이르니 망하지 않을 도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조고는 결국 자신이 스스로 황제가 되겠다고 마음먹습니다. 어느 날 산동의 도적대들이 크게 쳐들어왔다고 조고는 2세 황제에게 거짓을 고합니다. 황제가 망루에 올라 아래를 바라보며 두려워하자 조고는 황제를 위협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강요합니다. 황제가 죽은 후 옥새를 꺼내어 자기가 찾지만 곁에 있던 신하들 가운데 그를 따르려는 자는 없었습니다. 조고는 당장 자신이 황제가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서 일단 시황제의 다른 손자인 자영을 불러 옥새를 줍니다. 자영은 황제로 즉위했지만 조고를 두려워하여 병을 핑계로 정치적인 일을 돌보지 않고 다른 환관과 함께 조고를 죽일 모의를 합니다. 조고가 황제를 뵙고 문병하려 할 때 조고를 찔러 죽이게 하고 그의 삼족을 멸망시켰습니다. 새 황제 자영이 즉위한 지 석 달 만에 패공 유방의 군대가 쳐들어왔지만 진나라 신하들과 관리들은 모두 자영을 배반하고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자영은 처자식과 함께 옥새를 목에 걸고 항복합니다. 패공은 자영을 관리에게 넘겼으나 초나라 항왕인 항우가 와서 목을 베었습니다. 진나라는 마침내 천하를 잃었습니다. 이 범상치 않은 역사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천하를 통일한 진시황이 바로 아들 때에 폭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통일 전에 6개국을 강력하게 흡수, 통합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문화적 통합을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한 불안 요소가 구조적으로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여차하면 반란군이 일어날 잠재적 요인이 있었지요. 여러 불운이 겹치기도 하였습니다. 시황제는 수도 함양의 궁궐이 아니라 외지에서 죽었고 동행했던 막내 아들 호에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강직하고 신실한 사람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공자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인이라 하고 사람을 아는 것을 지라고 말했습니다. 오랜 세월 시황과 함께했던 승상이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마지못해 하면서도 간신 조고의 계략을 따릅니다. 시황제를 옆에서 줄곧 모셨던 황관조고는 더 말할 나위도 없겠지요. 시황제가 황위를 물려주려고 했던 맏아들 부소 역시 성품은 강직하고 효성스러웠으나 지혜가 부족했습니다. 장군 몽염의 충고대로 정황이 의심스러우니 바로 자결하기보다는 적절한 대처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자신의 옆에는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는 용맹한 장군 몽염과 막강한 병력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마천은 이사열전을 마무리하면서 진시황이 중용했던 이사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평범한 여염집에서 태어난 이사가 큰 재주로 진시황을 도와 천하통일 제업을 이루게 했고 최고의 승상 자리에 올랐다. 그러나 공명정대하게 정치를 하여 군주의 결점을 메워주기에 힘쓰지 않았고 높은 자기와 복록을 누리는 지위에 있었으면서도 군주에게 아첨하고 구차하게 비위를 맞추기만 했다. 조칙을 엄하게 하고 형벌을 가혹하게 하였으며 조고의 간사한 의견을 따라 적자를 패하였다. 제후들이 이미 뒤돌아선 뒤에야 비로소 군주에게 충고하려고 했으니 너무 늦지 않았는가. 세상 사람들은 모두 이사가 충성을 다했는데 형벌을 받고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그 근본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
역사가의 평가는 냉엄했습니다. 페이토 지혜연구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